안녕하세요, 모토야의 박병호 기자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산타페인데요. 자, 현대 산타페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죠. 무엇보다도 기존 대비해서 훨씬 커진 차체와 더불어서 완전히 새로워진 이 디자인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, 자, 이번 시간에는 이 산타페를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의 산타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디자인 특징이죠.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산타페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산타페의 그 충격적인 외관 디자인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금 이 신형의 산타페는 그거 완전히 동떨어져 있잖아요. 이 디자인이 뭐 나쁜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디자인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서로 다르니까요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신형 이 산타페의 외관 디자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거든요, 이 모습이. 참 이거를 과연 산타페의 외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참 말 많았던 요 뒷모습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실용성을 살리면서도 그 차의 인상을 조금 지우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어요.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루프 쪽, 이 D필러 쪽이 사선으로 딱 꺾여서 내려오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서 있죠. 그리고 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 테일게이트 이 가운데 부분은 살짝 이렇게 좀 돌출을 시킨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의 이런 짐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을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이 트렁크 파팅 라인이 거의 범퍼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. 자, 이렇게 넓은 이런 파팅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계구부가 넓다는 뜻이겠죠. 짐을 싣고 내릴 때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텐데, 자 보세요. 굉장히 시원하게 열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시원하게 열릴 뿐만 아니라 이 내부 공간도 이 높이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고,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이러다 보니까 짐을 싣고 내리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구조를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. 대체 이게 정체가 뭘까? 근데 막상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, 자, 이게 눌렸죠? 자, 이 눌린 부분에 뭔가 이렇게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밝히기를 이거의 정체는, 자, 이렇게 루프 쪽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지지대처럼 내지는 손잡이처럼 이제 쓰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. 왜냐면은 위치가 너무 애매합니다. 일단 이 부분이, 얘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C필러거든요. 근데 이 C필러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? 바퀴가 있죠. 바퀴가 있다는 거는 사람이 발을 디딜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안쪽에 있는, 이 승객석 안쪽에 있는 이 손잡이 있죠, 이 접이 손잡이,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루프렉 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 차 바닥 쪽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아주 손쉽게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. 물론 저는 지금 이 다리 쪽에다가만 힘을 좀 주고 있어가지고 이건 안전합니다. 보시면은 아주 극단적인 이 수평 기조를 이루는 요 대시보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계기판과 요 중앙 디스플레이 요 영역을 완전히 하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좀 메워놨어요. 근데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이게 굉장히 밖에 노출이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난반사 처리라든가 이런 코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 때에도 상당히 시인성이 우수하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요 페이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게 좀 누워있죠. 근데 원래 이렇게 누워있는 센터 페이셜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. 왜냐면 의외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역시 그래도 이 HMI, 소위 말하는 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,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집단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센터 페이셜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대시보드 같은 데 보면은 그 뒤에서 보셨던 그 H자 그 디테일 있죠. 그게 또 깨알같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 차는 SUV잖아요. 그래도
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수납 공간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으로 이제 플리업 되는 커버를 가진 요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하고, 요 밑에도 선반 비슷한 그런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 가운데 요 플로어 콘솔 쪽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또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이제 완전히 전자화된 요 변속 장치를 이렇게 도입을 했기 때문인데, 자,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2개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 USB Type-C 포트가 2개가 있거든요. 근데 이 C 포트는 한쪽을 데이터 전송 모드로 하든지 아니면 양쪽을 다 그냥 충전 전용으로만 설정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 용량이 굉장히 커요. 아무래도 이게 미국 시장에서 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, 자, 그럼 이 컵홀더의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보시면은 이 별다방의 이 벤티 사이즈 텀블러인데 여기가 쏙 들어갑니다. 그러고 좀 공간이 남아요 지금. 그렇다면은 더 큰 거를 한번 가져가 볼 텐데, 이거는 이제 931ml 짜리 아주 대용량 텀블러거든요. 근데 이런 텀블러도 아주 손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사이즈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방금 여기 2층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1층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안에 또 아주 넉넉한 용량의 수납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한 이 정도 사이즈의 파우치 내지는 클러치백 같은 그런 거를 아주 쏙 손쉽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요 플로어 콘솔 쪽에 있는 요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.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에 바스켓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거는 또 이제 이 하단층과 상단층을 또 나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하단층에는 이렇게 칸막이까지 있어요. 그렇다니 이게 이 내부의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짐들을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한 이런 차들 아주 좋아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플로어 콘솔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서랍식으로 이 플로어 콘솔 하단부의 이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놔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저도 이 부분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는 느낌이 조금 어색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뭔가 이 시트가 살짝 길이 들면서 상당히 충실한 그런 착좌감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. 시트 설계가 체형을 조금 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계속 앉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주. 그리고 지금 이 1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각각 3단계의 열선 통풍 기능 다 지원되고요. 그리고 우운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 조절 기능과 더불어서 2개의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지금 이 신형 산타페 2열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. 근데 2열 좌석도 1열 좌석 못지않아요. 왜냐, 지금 이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독립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지금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식 좌석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, 자, 보세요. 이렇게 개인적인 팔걸이도 제공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동 조절 기능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양쪽 요 2열 좌석에는 각각 이제 3단계의 열선 기능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.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진짜 고급 수입 SUV가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. 리클라이닝 기능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원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같이 이게 등치가 큰 사람도 최적의 거주성을 경험을 하면서 차에 승차를 할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2열 좌석에도 이제 각각 양쪽에 2개씩 컵홀더가 제공이 되는데요. 자, 별다방의 텀블러죠. 이게 아주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제 3열 좌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, 이 3열 좌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2열 좌석 하나를 좀 접어야겠죠. 그런데 이 접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.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시트가 이게 접히죠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지 액세스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3열 좌석으로 이제 드러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3열 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지금 이렇게 3열 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. 근데 이 3열 좌석도요, 생각외로 나름 구성이 충실합니다. 사실 중형급 SUV에서 3열 좌석은 사실 좀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3열 좌석이 뭐 그렇게 아주 의미 없는 좌석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여기 시트가 접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체감이 잘 안 오실지도 모르겠는데,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
역시 네. 이 부분은 사실 저같이 좀 덩치가 큰 사람이 앉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자, 이런 식으로 2열 좌석에 앉아 계신 분께서 약간의 양보를 해주시면은 네, 저도 이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탑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이 점도 꽤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 3열 쪽에도 나름대로 편의 장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3열 좌석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데 지금 이쪽에 이 조수석 쪽에 별도의 공조장치 조작 다이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송풍 구도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USB Type-C 충전구와 더불어서 이제 220V 전원 소켓이 이쪽 조수석 쪽에 또 마련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3열 좌석 쪽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.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3열 좌석 구성은 주로 미니밴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아니면 훨씬 큰 체급의 뭐 예를 들어서 뭐 풀사이즈급 SUV라든지 이런 체급들에서 좀 볼 수 있는 구성인데 지금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풀사이즈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름 구성을 잘한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거기다가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보통 이 3열 좌석에 앉으면은 일단 여기부터가 일단 끼게 되거든요, 머리가. 그런데 지금 이 산타페 이 3열 좌석은 이 머리가 전혀 낑기지가 않아요. 충분히 넉넉한 수준의 헤드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차량을 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여기는 돌출이 되어 있는데 아마 선루프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은 훨씬 넓은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3열 좌석은 보세요. 이렇게 그냥 접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저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도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나오는 거죠. 자,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산타페의 기본 트렁크 용량을 725L라고 말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 725L라는 용량은 5인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6인승이나 7인승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열 좌석이 펼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량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렇게 끈 하나만 이렇게 당겨주면은 3열 좌석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접을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 3열 좌석을 둘 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넉넉해진 그런 트렁크 용량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 2열 좌석들 있죠. 이 2열 좌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이 D필러 부근에 마련된 이 버튼 하나로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정말 이제 이 짐을 이제 싣고 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은 거의 없으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평탄화를 시켰으니 한번 살짝 올라가 볼 텐데요. 자, 제가 이렇게 좀 앉아 보니까 지금 이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필 수는 없거든요. 근데 그렇지만은 뭐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. 이쪽 이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변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좀 잘 채워놓고 적당한 매트를 하나 깔아주시면은 아주 훌륭한 차박 캠핑카로 변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얼마 전에 저희가 모토야 채널에서 그런 형태의 차량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죠. 자,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아주 넉넉한 거의 뭐 미니밴이 부럽지 않은 정도? 거의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실내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현대 산타페와 함께 이렇게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현대 산타페는 2.5L 스마트 스트림 G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엔진은 281마력의 최고 출력과 43.0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데요. 자,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변속기는 일반적인 그 유체 클러치 기반의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. 동력 성능은 확실히 훌륭합니다. 자, 이 차는 거의 300마력에 가까운 최고 출력과 40kg 포스미터가 넘는 최대 토크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중형급의 이 SUV를 겨누는 데 있어서는 뭐 한 점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좀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이 변속기입니다. 변속기가 예전 현대차 변속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느슨한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. 진짜
어찌 보면 정말 정통파 미국식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, 일반적인 유체 클러치 변속기의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변속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짱짱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, 그런 느낌은 확실히 또 듀얼 클러치다운 모습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의 힘을 최대한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체감적으로 들게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다운시프팅을 할 때도 생각외로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물론 듀얼 클러치 치고는 조금 여유가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그 유체 클러치 변속기에 비해서는 좀 더 직관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차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정수성과 승차감 얘기로 좀 넘어야 될 것 같은데, 정수성 같은 경우에도 훌륭합니다. 가족용 SUV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아주 우수한 정수성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외부에서 유입된 소음을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,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은, 대략적으로 좀 유럽 쪽에 있는 그 고급 SUV들에 비교해도 못지않다 싶을 정도로 아주 준수한 정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.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잘 가지고 있지만, 그러면서도 뭔가 은연중에 되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샤시를 세팅하는 데 있어 고민을 좀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. 일단 이 정도 급 되는 중형 SUV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씩 이렇게 좀 약간 그 넘실내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왜냐면 아무래도 무게중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, 이렇게 뭔가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은, 지금 그냥 지상고만 왕창 높여놓은 그 세단을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절로 들 정도로 아주 준수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차량의 이런 조종성, 그러니까 소위 핸들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단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이제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하고 있다 보면은 거의 세단처럼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렇게 좀 거의 90도로 이렇게 막 우회전 좌회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높은 차들은 좀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다른 SUV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덜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산타페는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이렇게까지 SUV를 세단처럼 만들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설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이 기본기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저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산타페를 경험을 해봤습니다. 자, 이 새로운 산타페, 일단 아쉬운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.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입니다. 디자인이 자기만의 주장이 생각보다 좀 결여가 돼 있어요.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런 디자인 덕분에 다음에 말씀드릴 이 차의 아주 큰 장점들이 잘 발현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디자인과 이 실용성을 어느 정도 좀 등가 교환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. 자, 이 디자인만 제외해놓고 보면 이 신형 산타페는 가족용 SUV로서 정말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SUV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실용성에서 찾거든요. 근데 이 신형 산타페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. 특히 이 중형급의 이 체급에서 사실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저 3열 좌석 구성이라든지 부족할 것 없는 이 내부 공간, 그리고 좀 여러 다양한 수납 공간 등등 실용적인 그런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차에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. 적어도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것만한 SUV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